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 코인은 XRP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3,000원대 라인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업비트 기준으로 이제 장이 바뀌기 얼마 안 남았죠. 말 그대로 3,000원 종가를 만들고 재차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현재 시점입니다. 자 XRP 리플 코인 정말 지긋지긋하게 4개월 동안 이 박스권 라인 안에서 왔다 갔다만 하면서 3,000원대를 이탈했다가 올라가고 이탈했다가 올라가고 그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니플 코인은 상승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 바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우리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고요. 또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 뒷면에 해당되는 부분 하방 압박을 받고 박스권 라인을 만들고 있는 이 대외적인 이벤트는 어디에 있을까? 이 부분도 우리는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마냥 올라간다고 기다릴 수도 없고 마냥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의 기회를 놓쳐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XRP 니플 코인 모멘텀과 그리고 현재 하방 압박을 주는 요인들, 최근에 기준금리 결정이라든지 중동 지역의 전쟁이라든지 이 중동 리스크, 기준금리 결정 이런 부분들이 아직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고 금리는 결정했지만 정책 방향성은 이제 두 번의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다. 이 부분은 시장에 불확실성 대신 확실성을 줄 것이니까 이러한 복잡한 모든 부분들 오늘 영상에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앞으로 XRP 리플 코인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를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우선 XRP 리플 코인 말씀드렸던 상승에 대한 모멘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선 SEC와 XRP의 법정 리스크가 해소가 돼야지 이제 XRP의 ETF가 나올 것이다. 그러한 기대감은 앞으로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라는 부분을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꼭 키워서 같이 자신들의 달러를 더 강하게 키우려고 하죠. 그래서 지난 상원에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된 이유 또한 이 XRP 리플 코인의 움직임을 추가적으로 가져올 것이다.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이렇게 두 가지가 되고 세부적으로 모멘텀은 더욱더 많죠. 이러한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현재 시장은 이러한 하락 압력, 박스권 라인을 만들까? 그 이유는 대외적인 이벤트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최근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관련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국도 개입을 할 수 있다. 어제는 트럼프가 우리 미국 전쟁 승인했습니다. 근데 언제 공격할지는 아직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엄청난 시장의 변동성을 줄 만한 요인이고요.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기준금리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동결로 결정을 했는데 앞으로 정책 방향성은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줄어들 것이냐 이 두 가지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볼 수밖에 없고 또한 이 5천원대부터 현재 3천원대까지 하방 압박을 받고 횡보 라인을 가지고 만들었던 가장 기본적인 본 바탕은 바로 미국의 관세 정책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벤트들이 모두 다 대외적인 이벤트에 속하고 말씀드렸던 상세에 대한 모멘텀은 따로 여기에 나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어떠한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말 그대로 5천원대부터 3천원대까지 마이너스 35%가량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말씀드릴 거니까 현재 이 3천원대에서 우리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만들 수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러한 부분들 영상에서 하나씩 풀어드릴 거니까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거든요. 바로 이 링크입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시면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이 되십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먼저 넣어 드릴 건데 이 자료는 차트에 대한 분석 자료, 상승에 대한 모멘텀, 고래들의 움직임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서 넣어 드릴 거고요. 이 자료가 마음에 들면 톡방 링크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을
같이 하셔도 충분하겠죠. 자,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확인해 보시고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의 뉴스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트럼프가 압박을 했죠. 미국 연준, 바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파월 연준 의장을 압박했는데 이러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금리 정책은 신중하게 검토했고 연내 2회 인하는 유지를 했다. 그렇다는 건 9월 달과 12월 달에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다. 그래서 0.25씩 두 번 할 거니까 총 0.50을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어제 날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현재 관세라는 부분들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이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다라고 언급을 했다라는 거. 그러한 부분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어느 정도는 관세 부분에 대해서 압박을 할 수 있는 관점이 생겼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자, 어제 날짜로 새벽 3시에 발표한 내용이었거든요. 자, 말 그대로 4.5% 예측치에서 실제로 4.5% 시장의 예상치와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기자회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자회견에서 관세 정책에 따라서 시장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다. 이 말은 인플레이션, 물가도 올라가고 금리도 고금리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크게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고 두 번의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 이 금리 인하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제가 여러 번 강조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우리가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가 뭐 집을 샀어요. 집을 샀는데 대출 금리가 너무 높아. 어떻게 해요? 투자했던 집을 다시 팔 수도 있죠. 그러면 고래는 어떨까요? 고래는 어디에 투자합니까?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했습니다. 근데 금리가 너무 높아. 아니면 여전히 시장이 불확실성이 높다. 그러면 매도할 자금이 커질 수 있겠죠. 그렇다는 건 시장에 곧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변동성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사회적인 모든 부분까지도 같이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관련해서 군사 작전은 승인을 했습니다. 근데 최종 명령은 아직 유보했다. 이 말인즉슨 이 트럼프도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관련해서 미국이 끼어든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더욱더 큰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죠. 근데 그냥 불확실성만 커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반사 이익으로 돌아올 가능성 또한 매우 높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전쟁에 참여했다. 분명히 단기적으로 충격은 받을 수가 있겠지만 이 부분들은 결국 코인 시장은 새로운 제도권 금융, 그러니까 전통 금융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는 가상자산 시장은 반사 이익으로 상승력을 가져올 수 있다. 물론 전쟁이라는 게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기억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에 XRP, 니플 코인 모두 다 정통으로 대외적인 이벤트를 모두 다 같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액이 어제 날짜 2억 5천억대로 급감을 했어요. 자, 거래액이 급감했다는 건 비트코인도 보합, 니플도, 도지도 해당되는 도지코인까지도 해당되는 상승세를 유지한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움직임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건 어떤 의미를 말합니까? 물론 관심이 없는 거다. 라고 말씀하신 분도 많겠지만 관심이 없다라기보단 현재 시점에 방향성을 따로 잡을 수가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거래 대금으로 왔다 갔다 이러한 움직임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현재 시점이라는 거. 근데 XRP 니플 코인 최근에 우리가 SEC와 빠르게 법적 리스크가 해소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바로 이 ETF였거든요. 자, 지금 이 ETF가 캐나다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빠르게 나오고 있어요. 미국보다도 더 빠르게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캐나다 니플 ETF, 이더리움 ETF, 비트코인 ETF였습니다. 자, 캐나다는 말 그대로 가상자산 ETF 허브로 우뚝 떠오르고 있다. 근데 이거 미국 입장에서는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죠.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부터 ETF까지 자신들이 모두 선점해서 가상자산 시장에 패권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 패권을 미국이 아니라 캐나다가 먼저 선점하고 있으니 자신들은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또한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SEC
그리고 XRP와의 법적 리스크를 빠르게 해소가 되고 XRP의 ETF가 빠르게 나올 가능성 또한 이런 부분들로 압박이 새롭게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많이들 물어보시는 거 SEC와 XRP 법적 리스크는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냐? 자, 이게 지난 6월 17일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자, 미국의 SEC와 니플은 법원에 항소 보류 요청서를 재차 제출했다. 이거 제가 설명 많이 해드렸는데 여전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8월 15일까지 진행 상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말 그대로 그러면 8월 달까지 또 연기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연기가 된 게 아니라 이거는 지난 4월 달에 법원에다가 우리가 아직 합의점을 못 찾았으니까 항소 보류를 해주세요. 라고 이 둘이 신청을 한 거거든요. 말 그대로 이때는 합의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소 보류만 신청했던 건데 그 기간이 다 되어서 60일 기간이 다 되어서 한 번 더 연장 신청을 한 거고 우리는 알고 있죠. 합의점을 이미 찾았다라는 거. 지난 5월 달에도 한번 이거 우리 합의했으니까 법적 분쟁을 종결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게 5월 9일이었거든요. 근데 5월 9일이 이렇게 발표하고 나서 6일 있다가 토레스 판사는 뭐라고 합니까? 5월 16일 날짜로 합의를 기각했습니다. 그 기각한 이유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기각을 했습니다. 다시 합의서를 제출하고 신청해 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자, 이거는 또 언제 신청했습니까? 새롭게 신청한 것은 6월 13일이었어요. 6월 13일. 그러면 지난 1라운드처럼 6일 정도 걸렸다. 라고 한다면 오늘 날짜가 그 부분이 토레스 판사가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죠. 자, 오늘 날짜로 SEC와 XRP가 법적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 당연히 시장의 기대감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부분들은 빠르게 ETF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시점을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 부분은 지난 1라운드 결과 때의 6 영업일이었지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될 거다.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빠르게 나올 가능성들은 대외적인 이벤트, 뭐 캐나다라든지 이미 다른 나라에서 ETF가 출시가 되었다면 미국 또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고 최근에 미국 스테이블 코인의 법안이 통과된 것처럼 미국 정책 방향성이 바뀌고 있는 시점에 토레스 판사 또한 빠른 결정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러한 XRP ETF의 기대감을 높인 이유는 말 그대로 비트코인 ETF에 열광했던 이유, 이더리움 ETF에 열광했던 이유가 똑같거든요. 자, 이 ETF를 짧게 설명하면 해드리면 ETF는 펀드예요. 이 펀드라는 거는 개인들 자금만을 운영할 수가 없죠.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바로 ETF 펀드라는 거. 그래서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에 열광했던 이유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고래들은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오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되었나? 그 부분을 알면 지금 니플 ETF는 어떠한 위치에 있을까를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제가 이거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이전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올 때 고래들은 노림수가 있었다.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 어떠한 노림수냐? 보시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월가, 월스트리트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선순위가 뭡니까? 최저가를 먼저 만들고 그런 다음에 고래들은 매집을 하고 그리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비트코인 ETF는 나쁜 소식이라서 최저가를 먼저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가상자산에서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바뀌는 그 자금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한 호재성 이벤트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XRP ETF를 기다리고 있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왜 최저가를 먼저 만들었을까? 그 이유는 그들의 비중을 늘리기 위한 매집하는 과정을 먼저 가져가기 때문에 XRP 지금 단가 얼마입니까? 3,000원을 왔다 갔다 정말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최저가를 만들고 그 최저가의 고래들은 현재 매집 구간을 구성하고 있다. 제가 매집한다
이거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2025년도 들어오면서부터 엄청난 매집량이 늘어났거든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2025년 3월 20일 날 나왔던 내용인데 니플의 고래는 두 달 만에 보유량이 6.5%가 늘어났고 1140억 달러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이게 3월 20일이거든요. 많이 말씀드렸죠. 두 달 만이면 1월 20일부터 2월 20일, 3월 20일이에요. 차트 보시면 1월 20일부터 5천원대, 1월 5천원대까지 올라갔다가 하방 압박 받고 3월 달부터는 3천원, 3,250원, 3,500원 박스권을 만드는 시점이었거든요. 현재 오늘 6월 19일까지도 3천원대를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들은 두 달 만에 보유량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늘어난 대금 그대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죠. 또한 이 부분이 3월 달 이후에도 5월 달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자, 5월 달에도 5월 10일입니다. 니플에 한 달간 8.8억 개 니플을 매집했는데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되겠죠. 그러면 말 그대로 2025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고래들은 계속 매집합니다. 근데 차트 보시면 어때요? 1월 달부터 어떻게 흘러왔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이게 1월 달 5천원 부근까지 갔다가 하방 압박 받고 떨어졌고 다시 올려서 횡보 시점을 가져왔다. 이게 2025년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 5월 달, 그리고 현재 6월 달이죠. 자, 1월 20일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두 달 만에 보유량이 늘어났다라고 했는데 두 달 만이면 여기까지의 보유량. 자, 고래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역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냐? 이거 많이 질문하시더라고요. 고래들은 매집을 합니다. 매집은 뭡니까?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매집이라고 하죠. 저점 어디입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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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저점마다 그들은 비중을 계속 추가하고 있어요. 근데 비중 자체를 작게 작게 들어가기 때문에 눈에 띄는 물량은 아니죠. 한 번에 고래들은 이렇게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다. 그러면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벤트가 많고 호재가 많다라고 하고 개인들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진다? 개인들은 어때요? 그 공포감에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부분의 매도를 그대로 고래들이 흡수하는 자전 거래를 돌리고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시점의 XRP 니플 코인의 움직임을 지금 이 박스권 9까지 만들어 놨다. 물론 대외적인 이벤트가 컸죠. 근데 그 대외적인 이벤트를 이용한 고래들의 매직 구간이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모든 부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영상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요 링크입니다.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니까 이쪽으로 들어와서 매수와 매도의 대응 전략에서 자료 먼저 받아보시고 차트에 대한 분석, 상승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고래들의 움직임까지도 같이 판단해 보시면 좋을 자료고요. 이 자료가 마음에 들면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도 함께 하시면 더욱 좋겠죠.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예요.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관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스테이플레이션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스테이블 코인, 죄송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부터 ETF까지 말씀드렸던 코인 시장의 패권을 확보하려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움직임, 바로 미국의 정책 방향성이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은 미국 내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만 이용하자라는 법안이에요. 그리고 해당되는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국가 간의 송금 거래, 국제 무역에서의 거래뿐만 아니라 이 지니어스 법안을 통해서 이제는 실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되었다. 라는 부분이거죠. 이러한 부분은 XRP 니플 코인의 움직임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법안들이 통과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리고 가장 크게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건 JP모건 아시죠? JP모건은 항상 가상자산을 비판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미국의 최대 은행답게 정말 빅 마우스를 갖고 있죠. JP모건이 뭐라고 합니까? JPMD 상표를 출원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암시했어요. 이제는 심지어
JP 모건까지도 비트코인 시장, 가상자산 시장을 대해서 그들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가장 위선적인 행태를 보여줬던 JP 모건이지만 지금 이렇게 시장의 움직임에, 시장의 흐름에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해당되는 중국 또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이 뭐라고 합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 아, 이거 너무나 확산되고 있으니까 우려감이 크다. 우리는 미국 채권 강화, 주권을 위협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국 또한 스테이블 코인을 빨리 개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제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게 가상 자산이라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도대체 XRP는 이 스테이블 코인에 어떻게 이용이 되는 것이냐? 라고 문의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지난번 제가 업데이트 내용 부르면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죠. 자, 두 가지 업그레이드가 있었는데 각각 다른 목적과 용도를 갖고 있다. RLUSD, 니플 만든 스테이블 코인은 기관용으로 설계가 되었고, 니플은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으로 한다. 첫 번째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기관용으로 설계했다는 거 뭐라고 했습니까? 국제무역에서 이용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었다. 근데 지금은 국제무역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송금 거래 또한 개인 간 실생활 거래에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용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XRP는 어떻게 이용됩니까? 수수료로 이용되거든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가 될 때 드는 비용 있죠. 그 수수료가 바로 니플로 결제가 된다. 그 결제된 수수료는 바로 소각 절차를 가지고 간다. 어때요? XRP는 당연하게도 희소성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점을 만들어낸다는 거. 스테이블 코인이 더욱더 많이 활용되고 거래가 되면 될수록 니플의 가치는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어떻습니까? XRP 니플 코인 물론 지긋지긋한 3,000원대 라인을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 계속 보여주고 있고 바닥을 계속 두드리면서 올렸다가 내려왔다 올렸다가 내려왔다 그런 흐름을 갖고 가고 있지만 지금 현재 시점은 대외적인 이벤트를 빙자한 고래들의 자신들의 비중을 추구하고 있는 관점으로 다시 한번 판단하시면서 우린 여기에서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까를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니플 코인 아직 상승에 대한 모멘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판단하시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랑색 링크 있거든요. 바로 이 링크입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이 되시거든요. 연결되면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할 수 있도록 자료 먼저 받아보시고 자료는 차트에 대한 분석, 고래들의 움직임, 그리고 모멘텀, 이 매수와 매도의 관점에서 어떻게 언제 목표 단가를 설정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료가 마음에 들면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도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부분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확인해 보시고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함께 같이 만드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